네, 동상이몽 돌직구 시간입니다. 2분기 어닝 쇼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일제 모두 다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비어있는 상태인데요. 답답한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판교수당 라운지의 정경민 팀장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동안 제약주들이 시장을 이끌어 왔었는데 최근에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때문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기술 수출 소식은 호조로 작용을 했고 또 실적 부담을 안겨주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가 참 어렵습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요? 그 고민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이번 주 휴가였는데 이렇게 좀 달려오게 됐습니다. 네네. 애시당초 두 가지 다를 만족시킬 것이다, 충족시킬 것이다에 대한 그런 기대는 크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직 좀 성장성 쪽에 좀 치우친 그런 기대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자 이제 너희들의 성장성을 조금이나마 고개를 끄덕이게 해봐라고 했던 첫 테스트를 좀 충족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과는 조금 다르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게 한미약품 실적이 과연 컨센서스를 좀 미스했다는 것 그 자체로만 봐야 되는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한미약품이 내놓은 그 실적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이유 있고 수긍이 가는 실적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우리가 익숙했던 제약사들의 실적과는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단지 분기 영업이익이 70% 줄었다고 해서 과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저는 짧은 가격 조정에 거의 다 녹여낼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실적의 기저 효과를 위해서 잘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만 1억 5천만 불의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는데 의약, 제약 쪽에는 마일스톤이라는 수익 인식 방법이 계속해서 쌓여나갈 수 있는 여지를 좀 심어준 것도 있고요. 900억이 넘는 R&D 그런 비용을 미리 반영시켜서 향후에 성장성에 대한 실적 증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호기롭게도 현 시점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분할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장주는 이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좀 호기롭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짧은 가격 조정을 통해서 부담감을 다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주 길게 본다면 저도 이 종목의 긍정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실적이 그러니까 예상대로 나왔을 때 한 100배 정도의 주가였는데 이게 2분기 예상치를 채우지 못했고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다 비용을 선반영하다 보면 올해 실적 가지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매기다 보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거고요. 또 내년도에도 실적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대했던 것들이 바로 돌아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 자체는 여전히 좀 부담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불확실성이 현재 구간에서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스타일상 대형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이 저퍼주라든지 저PBR주 이런 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런 종목을 밀어대는 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들 종목의 전반적인 성장 속에서 분명히 수급상 빚이 많이 끼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관망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전문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관망세를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한미약품 때문에 실적 악화에 대한 부담감으로 제약주 전체가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약주 안에서도 잘난 종목, 못난 종목을 가려내 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잘난 종목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근데 네. 사실 제약 바이오의 그 랠리는 한미가 이끌었고요. 지금 폭락도 한미가 이끌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확산보다는 좀 압축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대상은 주도주 주변의 최일선 종목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결론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강한 조정이 포트폴리오 재편을 할 수 있는 좀 강한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약 쪽은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유한양행, 녹십자, 동아ST 등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바이오 진영은 라이센스 아웃이 임박한 바이로메드나 제넥신, 한올바이오 파마 정도로 좀 압축을 하시는 게 좋고
주가 움직임도 이런 기존 주도주 위주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는 끝났다. 누가 함부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종목들이 왜 올랐나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 성장성에 대한 목마름이었고요. 그렇다면 왜 목마름이 나왔나 또 한번 생각해보면 대형주들의 실적이 뭐 계속해서 하향되고 있고 또 금리가 낮아 자산 가치에 대한 현재 가치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넘쳐나는 유동성과 기관들의 대형주의 외면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분기에서 뭐 분기 그 실적 한번 미스 났다고 그래 얘네들은 원래 이런 애들이었어라고 이제 대형 가치주 PBR 0.5배 정도밖에 안 되는 뭐 은행이나 철강이나 조선 이런 것들만 사야 돼 이런 쪽으로 한 번에 휩쓸려서 쏠려 들어갈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도주는 이렇게 한 번에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도주 주변에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도주 중심으로 여전히 매기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위원님도 동의하시나요? 전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일단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이들 종목의 PBR 100배가 확실하게 이제 인지되고 잘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미약품처럼 글로벌 제약사의 도약이 가능하냐 여부입니다. 라이센스 아웃으로는 저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글로벌 유통망을 과연 어떤 식으로 확보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금 국내 제약업계 중에서 글로벌 유통망을 확보한 회사 몇 개 없습니다. 뭐 동아STA라든지 그다음에 셀티론이라든지 메디톡스 정도가 이제 글로벌 유통망을 좀 확보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이러한 협상들을 앞으로 굉장히 길게 끌어 나가야 되는데 제약업계의 가장 큰 핵심 저희 요소는 뭐냐 하면 정부가 반대하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FDA에서 뭐 임상허가까지 내줬다가 제품 허가를 계속 지원하면서 안 내주면 말 그대로 제약사 입장에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제품 개발이 다 끝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아시아 여러국에서는 이미 임상 실험을 끝내서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판 허가를 안 내준다. 그럼 못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판 허가를 내줬는데 유통망 확보를 못했다. 그것도 못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정말 잘 되면 우리나라 제약사들도 뭐 글로벌 제약사로 몇 개 도약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아침에 글로벌 시장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글로벌 제약사도 지금 치열하게 구조조정을 통해서 제살 깎기, 뼈 깎기를 그런 구조조정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업계가 경쟁이 되느냐?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앞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오히려 좀 기대를 가져야 될 것은 대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들과 만약에 이들 기업들이 협력하는 관계로 가든지 아니면 M&A 관계로 가든지 뭐 그런 그림으로 나가게 된다면 저는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를 뒷받침해줄 정부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다시 실적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8월 증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둬야 될지 궁금하네요. 실적 시즌 미리 대비를 좀 해볼까요? 네, 뭐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몇 개나 좀 실적이 잘 나올까 좀 의심부터 되긴 하는데요. 당연하고 뻔한 소리겠지만 2분기는 그래 뭐 이렇게 뭐 그렇다 치고 3분기, 4분기 잘 나올 것들을 우리가 선행해서 접근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이치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 좀 가장 궁금해하신 분들이 과연 메르스 여파가 미쳤던 화장품, 여행, 카지노 등 중국 소비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얼마만큼 데미지를 입었고 향후 극복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을 것인가에 좀 관심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간 뭐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뭐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 현대차 반등을 딛고 과연 얼마만큼 반등할 수 있을지 또한 환율 영향으로 엔화 약세 완화가 지금 적용이 되면서 반전의 기회를 잡고 있는 엔터주나 뭐 미디어 뭐 이런 것들도 좀 저점을 찍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의 실적에서 엿볼 수 있듯이 반도체 판매가 이제는 성수기에 접어드는 3, 4분기에 좀 기대를 걸 수 있을 만한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패키징 업체 쪽에도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이 좀 가능한 주가 개선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약뿐만 아니라 엔터와 미디어, 게임주까지 그동안 코스닥을 이끌었던 모든 주도주들이 이제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오게 될까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코스닥 시장도 지금 뭐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좀 편차가 심해지지 않을까. 이제 코스닥도 대장주 위주의 정말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고 뭔가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만 남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터주들이 강한데 이 엔터주들도 언젠가는 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한두 종목 정도만 살아남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 뭐 제약바이오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쪽에서 이제 실적이 반영되는 것이 2분기, 3분기인데 만약에 2분기, 3분기에도 실적이 안 나온다면 이들 종목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얼마나 갈까, 어떤 종목에 갈까보다 일단 뭐 실적 확인을 하는 게 좀 먼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적 확인을 하고 나서 가도 제가 보기엔 좀 안 늦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쪽에 그동안 올인해왔던 뭐 연기금을 비롯한 뭐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실망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수가 가기보다는 종목군들을 좀 골라내는 그런 속가내기 작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 속가내기 작업 중에서 정말로 이제 속가내지는 그 알짜 종목군들만 접근하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지금 뭐 지수의 목표치라든지 아니 어떤 종목을 선호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먼저 이 선제 과정을 좀 겪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들 중심으로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게 될 것이고 그 확인 작업에는 실적이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8월 증시를 앞두고 또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고민을 해봐야 될지 관심이 깊어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 고민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뭐 앞서서 전문가께서는 이제 스타일 로테이션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스타일 로테이션이 지금 이미 진행 중이고 현재 시장의 선택이 당분간은 그렇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 쪽에서는 뭐 당분간 뭐 손대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그쪽에는 뭐 제가 별로 종목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뭐 그나마 은행주 중에서 하반기까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으로 그동안 뭐 BNK 금융지주를 말씀드려 왔고 여전히 그 종목에 저는 뭐 상승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한 종목을 더 말씀드린다면 뭐 기업은행 정도가 뭐 인터넷은행 추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반기 배당과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들 종목을 사실 때는 뭐 누구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상반기에 보여줬던 뭐 중소형주들의 수익률만큼 나올 수 있다?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춘다면 뭐 제가 보기엔 뭐 기업은행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은행도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아쉽지만 두 분 인사드리면서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판고스닥 라운지의 정경민 팀장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